여러분은 어릴 적 욕심 많은 영감님이 결국 벌을 받는다는 예시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 속 교훈이 과연 엄숙한 역사 기록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그 장엄한 기록 속에서 민담의 서늘한 경고가 현실이 된 한 사건을 마주할 겁니다.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흥미로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이죠. 우리가 익히 알던 착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정의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어느 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죠. 새롭게 부임한 지방 관리는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관아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쉽게 찾아와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죠. 그의 지시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위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관리의 모습은 마치 고결한 선비의 표상처럼 느껴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평온했던 풍경 위로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변화였죠. 세금을 걷는 방식이 조금씩 교묘해지고 명목 없는 부역이 늘어나는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 예방을 위한 재방보수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물자를 요구하는 시기였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 여기며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조금씩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쌀독의 쌀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배틀의 실타래는 좀처럼 쌓이지 않았으니까요. 관리의 수탈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치밀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들의 작은 재산마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죠. 토지 측량을 다시 한다는 핑계로 비옥한 땅의 세금을 더 많이 매기거나 특별한 물품을 진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귀한 특산물을 거둬들이는 등 그 방식은 참으로 교활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듯 보였지만 그 속내는 온전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죠. 관아의 창고는 넘쳐나는 곡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관리의 살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의 집 안에는 귀한 비단과 값비싼 도자기들이 쌓여갔고 그의 식탁에는 징의한 사내 진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백성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흉년 탓이려니 혹은 잠시 어려움이 닥쳤으려니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분명히 풍년이 들었는데도 세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장터는 점차 활기를 잃어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해 관에 바치고 나면 정작 자신들의 몫은 너무나도 부족했으니까요.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관리의 넉넉해진 뱃살과 윤기 흐르는 얼굴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깡마른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었죠. 밤이 깊어지면 마을 어귀에서는 작지만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불평과 의심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죠. 저 고을 사또의 끝없는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의 비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침묵과 막연한 공포만이 마을을 짙게 감쌌을 뿐이었죠. 이처럼 탐욕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려 머지않아 거대한 악의 나무로 자라나 온 마을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어귀에서는 작지만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불평과 의심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죠. 저 고을 사또의 끝없는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의 비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침묵과 막연한 공포만이 마을을 짙게 감쌌을 뿐이었죠. 이처럼 탐욕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려 머지않아 거대한 악의 나무로 자라나 온 마을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탐욕의 그림자는 마을 전체를 덮쳐 백성들의 삶을 온통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더 내는 세금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죠. 풍년이 들면 풍년세라 하여 더 많은 곡식을 요구했고, 흉년이 들면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명목으로 없는 살림을 쥐어짜듯 세금을 더 거둬갔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나 관아의 보수공사에도 백성들의 품삯 없는 노동력을 강제하거나 명목 없는 특별세를 부과하기 일쑤였죠. 봄에는 씨앗을 뿌릴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가을에는 수확한 곡식을 관에다 바치고 나면 정작 식구들이 겨울을 날 양식조차 부족해지는 참담한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는 지독한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땀 흘려 가꾼 논밭은 바싹 타들어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이삭을 맺어야 할 벼들은 누렇게 시들어 고개를 떨구었고 밭작물 역시 메말라 갔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백성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수탈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흉년을 핑계 삼아 구황곡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또다시 곡식을 걷어갔는데 이 곡식들이 과연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쓰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곡식들은 관리의 개인 창고를 채우거나 그의 측근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마을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앙상하게 마른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어떤 이는 병든 부모를 위해 약재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또 어떤 이는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관아 앞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매일같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관리의 차가운 눈빛과 포졸들의 몽둥이질 앞에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 그들은 쫓겨나기 일쑤였죠. 이처럼 관리의 폭정이 극에 달해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지면 이제는 단순히 불안한 웅성거림을 넘어선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허름한 초가집에 모여들거나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몰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을 것이오. 무언가 해야만 합니다. 하는 절박한 외침들이 터져나왔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뜻을 모으고 이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는 작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극적인 소문이 중앙조정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고 가는 상인들이나 다른 고을의 관리들을 통해 어렴풋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방 관리의 막강한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의 비행을 명확하게 고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멀리 한양의 궁궐에서는 조정 대신들이 국정을 논하며 바쁘게 오갔지만 이곳 시골 마을의 백성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아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뿐이죠. 답답함과 무력감 속에서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더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 속에서 마침내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바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용기였죠. 어떤 이는 가족의 안위를 걸고 또 어떤 이는 마을 전체의 희망을 짊어지고 한양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농부의 옷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무사보다도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첩첩 산중을 넘고 거친 강물을 건너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슴에 품은 채 말이죠. 바로 임금님께 이 참혹한 진실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지방관리의 수하들이 혹시라도 뒤를 쫓아올까 노심초사하며 밤에는 숨어 지내고 낮에는 재촉하며 걸었을 테죠. 곡기를 채우기도 힘들었을 그들의 여정은 목숨을 건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도성에 다다른 그들은 어렵사리 상소를 올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수문장들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높은 궁궐 담장 너머로 자신들의 절규를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마침내 궁궐 깊숙한 곳까지 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방관리의 으름장에 눌려 제대로 보고되지 못했던 소문들이었지만 이제는 목숨을 건 백성들의 직접적인 고발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조정 대신들은 이 뜻밖의 소식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전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려 했던 탐관오리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일부 대신들은 지방관리의 강력한 배경을 들며 소문을 일축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왕의 고뇌는 깊어졌습니다. 일국의 군주로서 백성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혹여나 이 고발이 거짓이라면 무고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면 고통받는 백성을 방치한 죄를 묻게 될 터였습니다. 결국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리는 오직 나뿐이다. 왕은 어명을 내려 비밀리에 지방을 탐문하고 비리를 파헤칠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성들의 절규는 마침내 하늘에 닿았고 정의의 심판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암행어사는 밤길을 재촉하며 해당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은밀했지만 그 어깨 위에는 왕의 명과 백성들의 희망이 무겁게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는 평범한 백성으로 변장하여 시장통을 오가고 주막에 앉아 민심을 듣고 굶주린 백성들의 얼굴에서 참혹한 현실을 읽어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비리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그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빼앗긴 토지 문서, 부당하게 거친 세금 장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탄원서까지 모든 것이 탐관오리의 죄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지내던 백성들도 암행어사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며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암행어사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 또다시 부당한 세금을 독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암행어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뒤를 이어 포졸들이 관할을 에워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탐관오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당황과 공포로 물들었죠.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숨겨왔던 죄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탐관오리의 눈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벼락 같은 암행어사의 외침과 함께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의 가슴에는 해묵은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끝을 고하는 듯한 그런 희망의 서막이었죠. 암행어사는 숱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탐관오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고통이 담긴 장부들, 부정한 거래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오만했던 탐관오리의 얼굴은 이제 창백한 핏기마저 사라진 채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변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요. 법도에 따라 죄를 묻는 엄정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동안 억울함을 사귀며 살아왔던 백성들은 비로소 자유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아 앞은 이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죠.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그들의 얼굴에는 잃었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짓밟혔던 들꽃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보고는
곧바로 왕에게 상달되었고 어둠 속에 감춰졌던 진실은 한 점 흐림없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탐관오리의 죄를 엄중히 물어 파직과 유배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을 내렸을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혔던 자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의 오만함은 이제 땅에 떨어진 흙먼지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안도감이 교차하며 오랫동안 염원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카타르시스가 폭발했을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죠. 마치 민담 속 착한 흥부가 복을 받고 놀부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조선 왕조실록의 엄중한 기록 한 페이지에 생생한 현실로 새겨진 듯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착한 이가 복을 받고 악한 이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현된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이 사건은 비단 한 탐관오리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이 일을 통해 지방 관리들의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백성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감히 왕명으로 내려진 지엄한 판결은 다른 관리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렸겠죠. 백성들 역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탐욕이 결국 파멸을 부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권선징각의 교훈이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죠. 수백 년 전 조선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탐욕과 정의의 이야기는 비단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권력을 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감과 윤리의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임을 일깨워주고요. 동시에 억압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세상을 더욱 정의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역사의 기록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해 놓은 고루한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추는 신비로운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앉아 듣던 민담 속 소박한 교훈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탐욕과 정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현명한 삶의 지혜를 전해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